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오늘 공부해볼 내용은 주식 포트폴리오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직장인 투자자의 장점은 근로소득을 통해서 현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현금은 내가 보유한 자회사들에게 적절히 분배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본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가 할 일은 단단하게 구성한 포트폴리오에 내 자본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투자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회사의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금세 팔아버리거나 오랫동안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는 기업을 소문이나 테마에 휩쓸려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직장인은 1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작년 성과를 기준으로 올해 받을 연봉을 알 수 있고 이를 균등하게 나누어 매달 월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나 기록을 토대로 1년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소비할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간 투자 가능한 금액도 알 수 있고요. 만약 한 달에 10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 그 자본을 이용하여 이미 구성해 놓은 포트폴리오의 주식들을 추가로 매수하면 됩니다. 마치 나의 사업체에 추가 투자금을 투입하듯이 말이죠. 이 내용은 JC님이 쓰신 주식 투자 시나리오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업. 저도 하고 싶습니다. 돈 벌고 싶어서요. 그쵸? 돈 벌려면 진작부터 로버트 키요사키가 본인의 저서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결국 부자로 가려면 부자 사분면에 있어서 그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서 사업이 잘 될 경우에 정말 큰 돈을 번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 부자 순위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대부분 이들이 사업가라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0일 기준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1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루이비통 LVMH 베르나르 아르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레리 페이지 구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이제 메타죠. 세르게이 브린 구글 둘이 같이 창업했죠. 워런 버핏 버크셔, 스티브 발머 역시나 MS에 같이 했던 레리 앨리슨 오라클, 자오창펑 바이낸스 창업자죠. 이런 식으로 거의 다 기업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위 중에 워런 버핏 정도가 조금은 투자자의 성격이 가장 짙고 기업 창업자라기보다는 투자자의 성격이 가장 짙죠. 하지만 뭐 워런 버핏도 버크셔를 통해서 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기업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마존은 제프 베이조스가 창업했고요. 테슬라는 머스크가 창업하지는 않았지만 CEO가 되면서 거의 창업자처럼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빌 게이츠는 역시나 MS를 창업했고 이런 것처럼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을 만들었죠. 뭐 거의 세계 최고 부자들은 모조리 사업을 하는 사업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뭐 돈이 많다 보니 투자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주가가 빠진다고 주식을 팔거나 뭐 주식을 자사주 매입은 하더라도 주식이 오른다고 팔거나 뭐 주식이 내린다고 팔거나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사업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주식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휙 하고 일반적인 주주들처럼 개미들처럼 파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월마트의 월튼가는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월마트가 많이 내려갔지만 어떻게 나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야? 하고 주식을 던지지 않죠. 내가 곧 월마트야 라는 느낌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평범한 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돼요. 이제라도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해야 될까?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력, 자금력, 뭐 운 같은 것들이 좀 따라준다면 말이죠.
하지만 제 경우에는 딱히 사업을 크게 벌일 만한 필요성을 나이를 먹으면서 많이 좀 못 느끼고 있어요. 점점 사업을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으로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리스크가 워낙 크고요. 현재 저도 제 가정을 제가 꾸려 나가다 보니까 외벌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갑자기 내가 위험을 끌어안고 미안해, 나 그냥 직장 그만뒀어, 나 이제 이거 사업해서 부자가 될 거고 너희들을 먹여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잘 될 거거든, 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자식들한테 내가 희생을 강요한다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려서 내가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었는데 그걸 벗기고 이제 뭐 아빠 코가 석자니까 너네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걸.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자본주의 하에서의 주주 시스템, 바로 기업의 주인이 되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40이 됐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꾸준하게 월마다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서 그 돈을 계속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자금으로 넣는 것입니다. 사업 자금으로요. 나보다 더 훌륭한 애플의 직원, 삼성의 직원, 테슬라의 직원들이 대신 일을 해주고 과실은 분배된 주수만큼 나눠 가집니다. 오히려 저 자신을 믿기보다 애플, 삼성, 테슬라, 코카콜라를 더 믿고 그들한테 내 돈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내가 치킨집을 차려서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이나 좀 해볼까, 뭐 어떻게 되지 않겠어, 뭐 하다 보면 좀 맛있게 튀기고 하면 되지 않겠어, 뭐 BHC, 뭐 BBQ, 내내 치킨 뭐 많은데 이런 것들 있지만 뭐 내 것도 좀 먹지 않겠어, 뭐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사업을 벌여서 내 사업에 돈을 태우고 정말 몸이 바빠요. 24시간을 써도 바쁘고 쉴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사업을 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막상 결산을 내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다 까질 수도 있고요. 사업에 공을 정말 들이지만 결국에는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은 것처럼 애초에 그 영역에 아예 진입을 하지 않고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새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좀 보수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일견 아예 그냥 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해서 주주가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정말 내 사업을 한다는 마인드로 내 주식 포트폴리오에 투자금을 집어넣는 그런 행복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빠져 있지만 오히려 저는 돈이 없어서 아쉬워서 그렇지 기뻐요. 기쁜 마음으로 조금 더 내 사업을 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